안녕하세요. 오늘 할 얘기가 대운하고 이제 세운 구하는 법인데요. 사실은 이제 대운 구하기 전에 미리 들어볼 얘기가 있는 게요. 재밌는 게 있어요. 서양에서 나온 게 그거잖아요. 뭐 바이오 리듬 같이 나와 있잖아요. 대운이 어떤 사주를 가지고 구하게 돼서 이제 쭉 나오는데 그 흐름을 보면 거의 다가 추나 추동이에요. 뭔 뜻이냐면 이게 이거 하나 여기 있으면 좋겠네요. 월지를 기준 가지고 순행 가면서 연주의 음량 가지고 따지는데 순냐 여기냐 이건 제가 좀 있으면 할 거고요. 하여간에 저기다가 일이 시작하는 이렇게 돌든 돌겠죠. 그럼 대운이란 게 무엇이냐라는 차이인데, 사람이 태어난 그 자기의 달력이 있으면 자기 달력에 맞게 이 지구의 흐름과 연관을 어떻게 지어볼 것이냐 이런 차이거든요. 거기다가 한 번은 봄 거치고 한 번은 여름 거치고 가을 거치고 겨울 거쳐요. 요 한 텀이 30년 텀인데, 물론 뭐 과거에는 한 60년 살면 끝났으니까 요거 2개만 거치고 가신 분도 있고 요거 2개만 거치고 있지만, 요새는 보통이 뭐 사고만 없으면 기본이 90년이니까 한 3번은 거치겠죠. 뭐 이렇게도 거치는 분도 있고, 아마 이제 사람의 수명이 원래 120년이니까 120년을 다 살게 된다면은 단맛, 쓴맛 다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길게 못 살고 짧게 살다 보니까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했는데, 실제 120년 자기의 나와 부모와 자식, 뭐 손자 다 개입해서 본다면 누군가 한 번은 흥하고 망하고 다 있단 말이죠. 아버지 때 망하고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손자도 망하고 어이가 없어요. 4대 거지 없다고요. 언제가 분명히 피지요. 그러니까 이 흐름도를 대운을 파악할 때 하나 명심할 건 이거죠. 영원하게 잘 되는 거 없다. 꼭 누군가가 한번 흥해서 망하게 돼 있죠. 자기가 한번 흥했다고 아래 사람 무시하면 언젠가 또 내려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흥했을 때 같이 잘 되어지면 내려와도 또 나이가 되는데, 여기서 막 무시하면 이렇게 바로 그냥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런 차이에서 요 도표를 잘 보시고, 대우는 120년이 기본이다. 그런데 각각 쪽이면 10년씩이 있다. 그래서 10년 대운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10년 가지고도 다시 또 말이 많아요. 지나가는 해가 인이다. 이러면 요거 몇 년, 이거 몇 년 하자. 아니면 통째로 하자. 학설 참 많죠. 또 여기다가 또 12운송까지 넣어서 평가하자. 이런 말도 있고. 중요한 건 예측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맞는 게 맞겠죠. 틀리면은 좀 고쳐 나가야 되겠죠. 하여간 이렇게 쭉 흘러가는 과정이 있다. 근데 여기 이제 방송 강의에서는 대부분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는 이제 만세력만 뒤지면 금방 나오는데, 또 원리나 설명하자고요. 한 예로 올해가 을유년이 돼 있고 작년은 갑신이겠죠. 작년 한 정묘월하고 그 다음에 올해의 기묘월 뒤에 뭐 이렇게 아무거나 있고요. 그러니까 일시는 맞든 뭔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가 있고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럼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남자인 경우하고 여자인 경우가 달라요. 제가 60갈도 설명했죠. 음과 음이 배합을 하고 양과 양이 배합한다고요. 그럼 뭐 예를 보든 아무나 하나만 보면 돼요. 자, 나이가 그러니까 태어난 해가 태세가 양이면 남자는 순행한다. 근데 순행이 무엇이냐? 좀 이따 설명하고요. 여자면 여자가 양이면 여기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양인 케이스고요. 만약에 음이라면 이것이 음이라면 반대로 이렇게 된다. 그럼 하나만 알면 되죠. 남자가 양인 경우에는 순행한다. 이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다 반대겠죠. 그럼 그 기준점을 하나 잡았으면 이제 풀어봐야죠. 자, 남자가 양인 케이스. 양이어서 요 기준은 연이죠. 연주가 양일 때는 순행한다 개념이죠. 그럼 뭐가 잡느냐? 얘를 가져오시면 돼요. 바로 월주를요. 월주를 여기 가상화 놓고서 순행은 정 다음엔 가불병정 되듯이 순서 있죠. 순서가요. 정 다음엔 무가 오겠죠. 기, 경, 신이 오겠죠. 이거 감춰놓고 이렇게 딱 가로 해놓고요. 묘 다음엔 진이 오고 사, 오, 미가 오겠죠. 이렇게. 요게 순행. 만약에 요러한 자체에서 여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반대로요. 요건 그대로 정묘를 잡아놓고서 갑을 병정하듯이 정 전에 온 것은 병이고 그전은 을이고 그전은 갑이다. 그 다음에 묘 전은 인이고 축이고 자다. 이게 여기다. 이러한 말이죠. 요거를 어떻게 구할지 막 연습하실 필요 없이 요새는 간단한 거니까 컴퓨터는 다 돼 있어, 이런 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이제 아마 쉽게 원리만 아시면 돼요. 아, 남자와 여자가 반대로 간다. 그 다음에 요 위에 뭔가 숫자가 붙겠죠. 뭐 3이 붙든 7이 붙든 막 붙겠죠. 만약에 3이 붙으면 그냥 13, 뭐 23 나가는데 이건 지우고요. 이렇게 막 붙겠죠, 말들이. 그러니까 3세부터 13세까지. 그 다음에 13부터 23까지 이렇게 막 붙는 되겠죠, 흐른도가. 그러면 대운이 위에 붙는 숫자에 구하는 방법.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쉽지요. 근데 자세히 하면 아주 어려워요. 어떻게 어렵냐니까. 원래는 절기가 정확히 24절기에서 사주 명리학에서는 주로 쓰는 것이 12절기마다 달이 바뀌는데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도는 것은 정확히 360도지만 지구가 약간 기울어서 한 365점 몇 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기가 30일이 조금 넘게 돼 있어요, 항상. 이러니까 나누기를 3으로 해라. 또 기준 하나죠. 남자가 양년에 태어나고 양년에 태어난 경우에 자기 생일이 자기 절기가 뭐 양력으로 한 3월 6일에서 한 4월 한 7일까지다. 이러면 한 31일 되는데 이거를 3으로 나누어라.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난 게 3월 한 7일에 태어났다. 요때부터 차이는 뭐냐? 30일이다. 나누어보자 3으로. 나누니까 10 나온다. 그러면 이 양반은 대운수가 10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자면 반대기 때문에 10이 아니고 1이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 3을 해서 나오는 숫자로 가지고 각각의 대운수가 나오겠죠. 거기 만세력 보면은, 자기 태어난 날이 있으면 그 옆에 남녀 해서 숫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숫자의 원리 이거죠. 근데 이걸 다시 또, 소수점도 반올림 해야 많으냐, 막 많은데, 반올림 하면 어떤 차이 나오면 이거죠. 당신은 요때의 대운수가 정확히 나누면 3.3이다. 7.3이다. 이러한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대운이 바뀌었는데 왜 운이 안 바뀌었느냐? 아니면 대운이 바뀌어서 이 일이 생겨야 되는데 왜 안 생겼느냐? 이게 차이가 여기서 오게 되는 거죠. 일일이 그걸 정확히 기재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컴퓨터로 해보니까 반올림이나 기준점이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절기가 만약 공식이 정확히 나와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컴퓨터화를 해서 31로 정확히 돼 있다. 그럼 대운수 정확히 나와요. 어떤 거는 30.8, 어떤 거는 뭐 한 31, 막 이래 되니까 나누기를 해도 이 분에 대한 처리 때문에 한 절기에서 다음 절기 사이에 이때는 4시 8분, 이때는 뭐 8시 40분 더해서 시간별로 다시 나눠라 하다 보니까 이게 반올림에서 아주 애매모호해진 게 굉장히 많게 돼요. 그러니까 7.5일인 경우, 7.48일인 경우,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근데 이 모든 거를 컴퓨터를 만들 때, 그걸 일일이 다 나누기 해서 7점 몇 쓰고 뭐 쓰고 하다 보면요. 아마 만세락 한 권에 한 100만 원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충 원리는 이렇게 나왔다고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아, 나누기 하기 좀 못하니까 좀 더 남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두 번째는 세운인데, 세운은 누구나 똑같아요. 올해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을, 유년을 지나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년엔 당연히 병술년을 지날 것이고, 그 다음은 또 정해년을 지날 것이고, 그러니까 세운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단지 나이는 다 다르겠죠. 누구는 이때 나이가 50인 분도 있고 52세인 분도 있고 다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대우는 핵심은 30년마다 있는데 그것도 다시 보니까 10년마다 있고 이 10년마다 다시 뭐 갑술이 왔으면 이거를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다시 또 봐야 되겠죠. 그럼 제가 이제 할 얘기는 저기에 포함이 돼요. 저기 어디서 많이 쓰이느냐? 이런 데 많이 쓰이죠. 자, 뭐 한 을년이에요. 어떤 경진월에 갑자일에. 근데 갑자일 남자로 할까요? 저 남자 할까요? 남자 하면은 이가 되지요. 이렇게 쭉 나갈 거예요. 시는 뭐 대충 한 5시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시 세우는 1, 2, 3, 4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일종의 편리성인 방법일 뿐이에요. 이러한 규칙은 원래 없었어요. 요거는 있는데 이거는 원래 없던 거예요. 단지 이제 현대에 와서 좀 편하게 사용한 방법일 뿐이죠. 자, 이러한 사주에 이러한 대운수가 나왔다. 이것이 남자다. 근데 이것을 처음에 봐야 되는데 이것이 마이너스다. 음이다. 음이니까 분명히 얘를 하려 했으니 얘를 뭔가 감춰놓고서 이렇게 안 보이게. 남자가 음이면 여기잖아요. 여기요. 그럼 요거 바로 전에 올 수 있는 게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갑을 병정 무기 경되잖아. 그죠? 근데 이것도 반대로 보니까 이러면 술해 자축 임묘 진 되죠. 여기 되죠. 요거는 그냥 편법이니까 쉽게 보세요. 요거 있는 거 그냥 내려오면 돼요. 그럼 을 오고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올해가 을인이니까 이 양반은 먼 한 살. 그렇죠. 올해 태어나서 한 살이에요, 한 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법이에요. 만약에 한
무연이 오면 이 양반 나이는 대충 먼 4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초점은 이거죠. 요거는 이제 감추어 놓고서 이렇게요. 이 사람은 요때의 지지가 임과 묘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주로 목기운이 왕성하고, 그 다음에 해자 축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수기운이 왕성하고, 방향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앞으로 갈 때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금기운이 왕성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아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되게 쉬운데, 실제는 여기서 이제 말이 생겨요. 요 속도 다시 구분하면 10년씩이 있다. 그래도 얘도 얘 사이 10년, 10년 이렇게 쪼개져야 된다. 이 맞는 얘기죠. 나이도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요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쉬운 말로 12세에서 21세까지는 무인이라 했는데, 이것을 어찌 볼 것이냐. 이러한 사주를 가진 어떠한 아이가 요 지점을 지나가는데 이거를 통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얘도 구분하고 얘도 구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학설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해요. 전반부위는 보통 뭐 한 4년, 후반부는 보통 5년에 오는 분도 있고, 전반, 후반 똑같이 5년, 아니요, 6년이죠. 똑같이 5년 넣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역시 사주에서는, 대운에서는 지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가중치는 대부분 다 두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일해요. 단지 여기다 좀 차이는 있겠죠. 두 번째는 이거를 이렇게 볼 게 아니고 통째 하나로 봐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이렇게 풀이를 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차이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한 예로 이제 여기 보자고요. 요때를 을 해보기에 난감한 게, 을이 오게 되면 이 을이 마이너스 목이죠. 음목이죠. 그런데 얘하고 얘가 을경 합하지요. 합이 되면 이 을이 이제 목기운이 거의 뺏기고 거의 바뀌거든요. 금기운으로. 그러니까 10년을 쪼개도 합과 충을 또 잘 봐야 되겠죠. 한 예로 여기 자하고 진이 있는데 이 뒤에 신이 오면 이게 금이 안 되고 신자진 합해서 수가 돼버리니까 금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이렇게 간지별로 해당하는 풀이가 있는데, 그건 용신을 하게 되면 용신 이후에, 자, 운에서 금이 오면 좋다고 했는데, 자, 여기 오면 좋다 했는데, 여기는 바뀌어버리거든요, 수로. 이렇게 많이 변수가 생기죠. 목이 오면 좋다 했는데, 이 목은 갑자기 합해서 금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이제 하나둘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변수 공부하는 거 없이 그냥 통째로만 본다면 지금은 대충 보고 다 했다 하시면 되죠. 세운도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결론적으로 자연에서 정한 달력을 사람한테 한번 적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차용한 거거든요, 이건요. 차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점 어떤 차이가 많겠죠. 자, 지난 해가 갑신년인데 갑을 제일 중시하자는 면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것을 중시하자는 분도 있는데, 실제는 통째로 같이 보는 게 또 중요하죠. 만약에 이 운세에서 요때가 오운이 왔다. 그러면 좌오충도 오니까 위 간만 중시하면 안 되고 간지를 좀 같이 봐야 되겠지. 이 경우는. 그 세운은 통째로 같이 보면 중요한데, 대운에서는 상하 좀 구분해서 보는 게 좀 더 맞더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까지에 대한 얘기는 실제는 이제 과거 한 10년 아니지 한 15년 전만 해도, 아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해서 썼어요. 써가지고 막 적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꼭 실수를 하게 돼요. 보다 보면은 책 좀 크면 좀 덜한데 조그만 책 가지고 보다 보면 이게 글씨가 아래 위 막 혼란스러워 보면 꼭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세력을 적어도 이 날짜를 갑자기 아래 위에 봐서 틀린 경우 있고 요거 때부터 틀린 경우도 있어요. 약간씩은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잘 봤다 하지만 한 100명의 사주를 손으로 쓰세요 하면요. 묘하게도 한 3명 정도가 실수하게 돼요. 이게 저도 실수 안 한다는데 꼭 이상하게 실수를 하게 돼요. 내가 분명히 이때 이렇게 봤는데 하고 다시 보니까 사주 다른 사주예요. 근데 이게 묘하게도 다시 볼 때 제대로 보이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눈에 먹고 씌인 거죠. 글자를 잘못 보게 된 거예요. 날짜가 틀리게 되거나.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컴퓨터에 대한 도움이 오다 보니까 이게 좀 잘 나오죠. 또 과거에는 썸머타임까지 더하기 빼기 하다가 머리 아프잖아. 더하기 하고 빼기 하고. 거다가 또 자시에 썸머타임 끼면 더 머리 더 아파져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전부터 거의 다 이제 컴퓨터가 다 돼버린 거지, 이게. 여기까지의 이 체계는. 되어 있는 건데, 단지 의미는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의미가 각각에 다 있구나. 그래서 이건 간지 구분이고, 흐름도는 지지를 중시하는데, 이렇게 추나 추동이 돈다. 단지 어떤 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어떤 경우 반대로 돌기도 하고,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운도 이렇게 쭉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각자가 자기만의 이제 어떤 달력이 나오겠죠. 자기 태어난 날이 있으면 그걸 탁 뽑아내면 자기 거 한 명을 정확히 본다는 뜻은요. 전국에 있는 사람 50명은 정확히 본 거예요. 왜냐니까 물론 연세가 한 70 되신 분들은 50명이 아니고 한 20명 정확히 본 케이스죠. 한국 인구 거의 5천만 돼 가잖아요. 사주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51만 한 8,400까지요. 5천만 나누기 하면 대충 한 100명 나와요. 그럼 한국에 똑같은 사주가 100명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남녀로 쪼개면 한 50명 되겠죠. 자기 사주 뽑아도 똑같은 사람 50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기 사주의 용신을 보니까 이 사주는 여름에 피는 사주인데 운을 보니까 처음부터 금수운으로 간다. 그러니까 야, 참 한 60년 동안이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캄캄할 하나도 없는 게요. 100명의 사람이 모이면 그냥 한 3명 잘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같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비록 주머니에 돈이 남들같이 많지는 않지만 웬만큼 자기 집 장만할 수 있고 자기 차 있고 웬만한 건 다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남보다 더 많이 벌지 못했지만 자기가 한 만큼은 다 벌 수 있어요. 제가 한 예로 한번 다음에 하고 싶은데 어떤 대통령의 사주와 슈퍼 장사하시는 분 사주를 비교할 때 똑같은 사주라고 제발 이러지 말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자기는 팔자 때문에 못 피웠다. 그래서 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 막노동도 싫고 나는 노숙할란다. 이런 분들요. 이 사주와 똑같은 사주 찾으면요. 분명히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차 있이 열심히 사는 사람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사주를 자기 운명을 개척한다 이런 말 아니고요. 자기가 타고난 이건데 이러한 기질에서 남들보다 자기가 노력을 100을 했는데 운이 좋으면 100만큼 하고 300을 버는 거고 운이 나쁘면 100을 하고 한 80 벌 뿐이지 아예 제로는 아니란 얘기죠. 쉬운 얘기는 공부를 많이 해서 증권을 막 분석을 해서요. 엄청나게 분석을 해서 연구했는데 자기가 방을 세웠어요. 그래서 100만큼 노력을 해서 자기가 80만 원을 벌었어요. 벌었죠? 운이 좋은 사람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들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누구 얘기 듣고 샀는데 노력 거의 한 50 했겠죠? 근데 한 200을 벌었어요. 이런 차이일 뿐이지. 만약에 자기 운 나쁘다고 한탄하면요. 노력도 안 하죠? 얘기 듣고도 나 혹해요, 그런 분들이. 얘기 듣고 혹해서 사다 보니까 노력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냥 다 까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여기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여름에 필 사주인데 자기는 운이 향후 60년 때 계속 금수운이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누가 저한테 묻길래 그냥 사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묘한 방법을 제시해요. 나는 그냥 사세요였단 말이죠. 자기는 그럼 반대로 저기 남미 가서 사업하면 안 되겠냐고. 자기 애들 데리고. 자기 나이 40대인데 그동안 참 고생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확 답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론상은 맞는데, 글쎄, 저도 잘 모르겠다 하고, 이론상은 맞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갔어요, 글로 결론이. 갔는데 한국보다는 훨씬 많이 벌긴 번대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 있죠. 이제 내일이면 또 이제 저희 사무실에 나타날 건데. 아, 인간이 이제 호주에서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온갖 말썽을 다 피우고, 내가 참 아끼다 보니까 맨날 이 패요, 이제. 보기만 하면 뭐 이제 하여튼, 제가 유일하게 맨날 구박하는 사람이요. 한국에서 온갖 말썽을 피우고, 딴 데서 말썽을 피우고, 심정은 착한데, 여기 가더니 이만 인간이 되게 갑자기. 그래서 이거 참 묘하다. 근데 거의 1등을 했대요. 내가 참 신기한 일이다. 그 다음에 또 말도 바뀌었어, 성격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연구해 볼 만한 생각이 있어요. 나도 지금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 내가 볼 때는 앞으로도 필라면 한 1, 2년 더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자마자 몇 달 만에 막 사회 바뀌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참 넌센스인 문제가 많지요. 그렇다고 또 이민 가지 마세요, 나쁘신 분들이요. 그러면 경쟁이라는 게 이렇게 되겠죠. 100명에서 3명이 잘 됐다는 뜻은요. 나머지가 97명의 발판이 있었겠죠. 한국에 운이 좋은 사람 3명만 살고 있다. 그럼 다시 또 구분이 돼요. 또 잘 살고 못 살고 힘들고. 그런데 못 사는 게 힘든 것인가? 그건 결코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좋은 점도 많지만요. 그만큼 또 고민도 많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엄청 숨이 가빠져요. 심지어는 여행마저 마음대로 못 떠나요. 저는 여행을 떠날 때 저번에 실수로 집에 키를 이렇게 열어놓고 갔는데 한 5일 만에 돌아오니까 그거 뭐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훔쳐갈 게 없으니까. 근데 좀 많으면은 막 신경 쓸 게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없는 게 좀 이따가씩 편할 수도 있죠. 또 많으면 또 사방 또 도와줄 일도 많고요. 머리 아파요. 하긴 뭐 없는 것보다는 있어서 남 도와주면 좋은데. 근데 하여튼 있는 거에 대한 장점도 있고 그만큼 또 반대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학생이다. 그래서 얘를 공부시켜야 되겠다. 돈이 없으면요. 데리고 공부시켜요. 너는 이게 뭐냐 저게 뭐 대화하면서요.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시키다 보니까 애가 저희 조카 하나가 있는데 얘가 지금 이제 한 5살 먹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애를 이제 저희 큰 누나가 대신 기르고 있는데 얘가 공부를 이상하게 잘해요. 유치원도 안 가보고. 그러니까 혼자 뭐 이모한테 묻고 해가지고 영어 중학교 1학년 책을 다 읽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책까지 단어를 다 외워서 벌써요. 그리고는 뭐 국어 책이면 다 읽고 요새 맨날 소원이 그거래요. 유치원 가는 거. 그 유치원 너 왜 가냐고 물어보니까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두 번째는 여자친구 사귀는 데 가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얘를 어디 막 과외시켰으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많이 있었으면은 얘 또 따로 뭐 시키고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나도 시키다 보니까 애가 좀 빠르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그만큼 또 해줄 게 이만큼 되니까 뭐 해줄까 선별이 너무 많으니까 막 혼란스러워져요. 주머니에 먹을 게 빵 하나라면 빵 하나 먹는데요. 먹을 게 빵도 있고 지포 있고 오징어 있고 술도 있으면요. 그 참 혼란스러워져요. 술에다가 빵 안주 하면 진짜 이게 소화 안 되거든요. 제가 정말 사무실에서 중국 술을 마시면서 빵을 이렇게 안주로 먹으니까 그게 참 속이 부대껴요. 역시 그냥
술에는 그냥 오징어나 어떤 지포 이런 게 낫지. 그 빵 밀가루 조각 또 먹으니까 이게 참 이게 힘들더라고, 굉장히요. 속이 더 아프더라고, 아침에. 근데 선택이 너무 많으면요. 그만큼 힘든 게 많고, 몸이 또 고생이 되죠. 그렇다고 없이만 살면 또 안 돼요. 없는 분도 많이 벌려면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없는 분들은 딱 주의를 정하면 돼요. 그냥 무소유하자 하면 돼요. 쉽잖아요. 근데 이 논리는 뭐서 나오냐? 없으니까. 있으면은 잘 쓰자 하면 돼요. 그만큼 베풀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가지고 운이 좋다, 나쁘다가 좀 너무 암담해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제가 지금 여기서 할 때는 소위 사주 명리학에서 운이 좋을 때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하고 반대로 운이 안 좋게 되는 사주만 설명할 거예요. 사주 명리학은 자, 우리가 힘든 속에서도 뭔가 잘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어디 아플 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지. 당신은 어디가 아플 거니까 이때 큰 탈 날 거야 하는 겁주는 학문이 되면 안 돼요. 또 당신은 평생 해도 돈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러니까 당신은 돈 벌어봐서 필요 없어. 이러면요. 얼마나 암담해요. 평생 당신은 일을 참 천만큼 노력을 하고 남한테 천을 베풀었는데 베푼 거에 대한 사람들 고마워한 것은 겨우 100밖에 안 되고 천을 노력해서 당신이 비록 100밖에 안 벌어도 당신 자식은 참 이 덕 때문에 잘 된다라는 희망이 있거든요. 내가 힘들면 자식이 피어요. 내가 참 최고로 누리면은 자식은 손자 때 되면 거의 망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지금 힘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못 핀다. 이러할 경우에는 내가 너무 힘들었다. 여기요. 내가 여기 있다. 너무 힘들다. 그럼 반대의 면이 있어요. 나는 손자와 자식을 위해서 밑거름이다. 좋잖아요. 내가 지금 최고 잘 되고 있다. 그럼 걱정해야 돼요. 우리 자식 말년과 손자 때 참 고생할 텐데. 그러면 미리 사방에 좀 덕주 쌓아놔야지 얘네들이 커서 남한테 도움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과응보 얘기가 아니고 거의 다가 사필 기정인데 거의 흐름이 같아요. 120년 살아보세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올라가고 다 빠지고 그래요. 근데 120년 내내 피는 집안이 있죠? 있다고 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뭔가 바뀌었겠죠. 쉬운 말로 이 집안에 아들이 맞고 또 아들이 맞고 또 아들이 맡아서 사대가 피고 있다. 그 사이에 뭐가 하나 안 바뀌었을까요? 뭔가 하나 바뀌었겠지. 시가 바뀌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조선 왕조 500년이 세습을 해왔는데 세습으로 500년이 된 역사 거의 큰 나라에 눈치 보면 살아왔으니 되는 거지. 주도권을 지녔으면요 500년 동안 주도권을 지닌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원나라도 크게 길게 못 가고 청도 마찬가지, 명도 마찬가지 길게 못 가죠. 그래서 120년이면 단맛, 쓴맛 다 봐요. 만약에 60년의 영광을 누리고도 다시 뒤에 영광을 또 누리려고 묘짜리 뭐 한다 하면요. 이런 분들이 묘하게 자식이 더 꼬이게 돼요. 요구할 돈이면요. 차라리 자식한테 나중에 줄 연금이나 만들어 놓으면 되고 뭐 하나 사놓거나 아니면 어디다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무슨 베풀어주는 이러면 되지. 이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대충 했는데 이 흐름도는 제가 앞으로 설명할 때 이래서 잘 되겠네요, 안 되겠네요. 그것의 차이는 이거 용신인을 잡고서 이 사람이 앞으로 운이 잘 된다, 그 다음에 안 된다. 이 차이는요, 딱 두 가지 기준이에요. 어디 기준이냐? 돈하고 명예 기준이에요, 관직. 쉬운 얘기가 부와 기만 따진 거예요. 빠져있는 게 뭐냐면요. 건강이 빠져있고요. 부부가 빠져있고요. 자식 빠져있고. 다 빠져있잖아요. 이거와 이게 같이 간다? 아니에요.
돈 참 많이 버시다가 갑자기 어디가 잘못돼서 병원에서 막 고생하다가 사망한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다 성공하고 부귀를 다 구했는데 갑자기 부인은 사망하고 자식은 어디 병나고, 이게 다 반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기업을 누려도 부인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는 요 용신에서 운이 좋다 나쁘다와는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어디서 보느냐. 사주 명식에서 기본적인 건강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부부의 어떤 기준이 어떻다. 그런데 요거를 지나가면 따져보고 각자. 여기에 용신이 또 가미 될 때간 또 혼란스러워져요. 이건 아마 다음부터 공부하실 때 검증해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잘 된다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돈이 사주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뭐 편재, 정재. 하여튼 뒤엔 재는 재지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자식도 잘 될 거다. 뭐도 다 잘 될 거다. 이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 착 잘 되면 그만큼 부족한 게 꼭 생기게 돼요. 행복이라는 게 기준이 사주를 보면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참 잘 피었는데 요거는 아파지고, 그 다음에 부부는 너무 잘 좋고 다 잘 됐는데 이상하게 자식이 없고, 뭔가 하나가 다 빠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돈이 많거나 명예가 올라간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는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돈이 많고 간직에 뭐 장관을 한다, 행복하다, 아니죠. 만나보면요, 나름대로 다 고민요, 속이 터지는 분들 많아, 진짜. 정말, 남한테 말 못하고, 남이 들으면 진짜 충격받을 고생도 많이 해보고, 참 힘든 분들 많다고요. 이런 게, 실제는 사람들이 모르고, 단지 어디에 뭐 큰 자리 있으면, 야, 뭐 저 양반 좋겠다 하고만 말하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 사주 보면서 느낀 게 이런 게 있죠. 아주 성공할 때도 어떤 소탈한 사람이요. 성공을 막 하서 이런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돈 없이 살면서도 똑같이 살아요. 10년 전을 만나나 10년 후에 만나나 똑같이 살아요, 항상. 그런데 자기 사주에 타고난 어떤 격이 있잖아요. 사람의 격.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람은 사주 얘기 말고요. 이 사람은 참 귀한 품격이 있네. 저 사람 좀 이상하게 좀 천격이다 등등 대화하면서요. 이런 경우 저 사람은 참 촌해 보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돈이 엄청 많고 진급도 엄청 했고 학벌도 좋고 이렇단 말이죠. 대화도 안 통하는데 공부만 잘해가지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이게 왜 이러냐. 그게 참 재미있는 게 사주풀이에서는요. 일간의 강약을 중시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염치가 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운이 열기가 좀 있어야 된다고요. 성공을 좀 하려면. 또 자기 주장이 강해야 되고요. 자기 주장이 약하면 대부분 남주거든요. 똑같은 먹이 놓고 강아지들 보면 막 싸우잖아요. 먹으려고. 근데 탁 오니까 아이고 쟤네들 보고 놔두자고 가만히 있다 보면 자기는 좀 배고프죠. 그러니까 야수의 근성대로 막 자기가 뭐 챙기는 걸 가지고 사주에서는 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인품도 돼야 된다. 그 인품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사주를 가지고 앞으로 설명하게 되죠. 이 사람은 성격은 한마디로 좀 잔인한 사람인데 운이 참 좋다 보니까 이 무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직원들을 막 부려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래서 나이가 한 60대니까 갑자기 살아온 게 헛되어서 많이 베풀었다. 이런 분도 있고 잔인한 사람이 운이 나빠서 어릴 때부터 나빠서 사고를 치고 범죄를 치고 온갖 범죄를 일삼았다. 그래서 마지막 60세에 회개를 하고 어떤 종교생활을 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이 막 2개가 나오잖아요. 나 앞으로 잘 피나요? 안 피나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 사주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까?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지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는 상담하기예요. 그러면 남하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연세가 드셔야 되고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또 학식도 있어야 되고 잔재주 몇 가지 가지고 이것은 당신이 나쁘다 좋다 할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상담도 해서 이분들한테 당신은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학문이지
너는 앞으로 7년 이후에 무슨 병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면요. 이거 정말, 이건 기능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워낙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사주라는 걸 남을 보여주기 정말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하냐. 사무실에서 맨날 그냥 호흡시키고 있어요. 사주 누가 모르면 입 다물고 호흡이나 하자 그러죠. 자, 대충 제가 이제 대운 구하는 거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이제 많이 간단히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요새는 뭐 컴퓨터 다 돼 있으니까 아주 쉽죠. 하나 더 할 거는 이제 다음 시간 할 얘기인데 제가 미리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왜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합이다라고 했다면 그동안요. 이게 합인데 합이라고 계속 이제 드러나왔는데 이 합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아직까지는 주로 성격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심리 파악이 되고 성격에 대한 것이 파악이 되면은 많이 파악이 된 거죠. 갑기가 합토하든 뭔가 합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일단 관심은 많이 끊고 관심과 많이 있고 또 인기도 좋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또 구분이 있겠죠. 갑기가 합하면은 토로 화한대에서 식탐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동시에 먹는 걸로 또 탈이 나요. 근데 이것도 일간이 갑이면서 기가 와서 합되는 경우 있고 일간이 기이면서 합되는 경우도 차이가 다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갑도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또 큰 차이가 또 있죠. 그럼 을경합금 금이랬다면 금이요. 그럼 금은 뼈인데 운동선수에 많고요. 주로 턱이 사각해지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과에 가는 경우가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뼈대가 아주 튼튼하신 분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일간이 을이냐 경이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또 있게 돼요. 근데 이걸 이제 그냥 외우시다 보면은 갑이 일간이고 기가 합이 되면 어떻다 이게 외우면 안 되고요. 원리를 조금만 해만 이제 쉬워져요. 병하고 신이 합하면 수가 된다는 말 수요. 그럼 수 이러면 보통 신장, 방광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시에 뇌수도 돼요. 그래서 지혜가 총명하고 신진대사도 아주 많아지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차이가 있는데 갑기가 합을 이루든 을경의 합을 이루든 뭔가 합을 이루면은 당신은 삼각관계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남녀관계가 이거 아니에요. 갑기 합은요 말로만 사귀어요. 나가면 사귀는 많이 사람들이 있죠. 근데 말로만 사귀는 사람들이고 을경은요 모이면 무슨 조폭까지 만나게 돼요. 병신은 합하면요 이제 좀 그런 면이 있죠. 이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죠. 정임이 합하면 목이 되지만 반대로 신진대사가 아주 더 강해진 면이 있어요. 동시에 머리도 아주 총명해요. 이거보다 더 이렇게. 그러니까 더욱더 인기가 좋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아주 좋다 보니까 많이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건 아니란 얘기죠. 억울한 건 이쁜 게 문제죠. 이런 사주가 좀 기운이 강하면서 이쁜 게 문제다. 근데 무게 합되면요. 요 화 있죠. 그래서 일간이 무인 경우하고 개인 경우 다른데 얼굴에 화색이 도는 보통 미인, 미남이 많거든요. 근데 겉으로만 그렇고 속으로는 냉정하다. 이래서 뭐 무정지압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요거를 제가 다음 시간 되면 이제 하나 둘씩 일간이 이것인 경우 제가 다 분리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